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논리연산자는 앰퍼센트를 두 번 하거나 이 파이프라고 합니다. 가끔 이 파이프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키보드 따라 다른데 엔터키 위에 보면 보통 이제 원 표시 있죠? 우리 한글 키보드는 거기에 얘를 파이프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 논리연산자 쓸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폰트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대문자 I나 L을 쓰고서 교수님 저 왜 안 돼요? 그럼 저도 잘 못 찾아요 그런 거. 여기 지금 엔터키 위에 있는 요 파이프를 두 번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오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not 연산자는 느낌표를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느낌표. 자, 얘는 두 개의 피연산자가 필요합니다. 두 개랑 and라는 건 뭐죠? 뭐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복학생이면서 안경 낀 사람 이러면 복학생이어야 되고 안경도 껴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여학생이거나 안경 낀 사람 이러면 안경 낀 남학생도 되고요. 무조건 안경 낀 사람과 여학생 그걸 오하니까 이렇게 이제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그런 논리적인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앰퍼센트를 두 번, 오화를 요거 한 번씩 하는 애들도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걔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앰퍼센트 두 번, 파이프, 더블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파이프 두 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not은 피연산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만드는 게 not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false, true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식을 따질 땐 보통 true, false 이렇게 쓰죠.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는 게 이 논리 and 연산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돼도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 나오는 게 오화 연산입니다. 둘 다 F일 때만 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t A라고 하면 A가 지금 F일 때는 T가 나오고 T일 때는 F가 나오는 게 not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이었으면 거짓, 거짓이었으면 참을 하는 게 not 연산자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게 참인가요? 참이죠. 참이죠. 그러니까 1이 나와요. 결과가. 얘가 참인가요? 결과가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둘 다 참과 참을 또 논리 and를 취하게 되면 결과가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참인가요? 참이죠. 그럼 1이 나오고요. 얘가 거짓이네요. 자, 근데 오화연산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나오니까 1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니까 0이 되죠. and 연산에 의해서 얘는 참이죠. 자, 그렇지만 and 연산이니까 결과는 0이 나오겠네요. 자, 5. C원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로 보면 0이 아닌 수는 모두 다 참이에요. 자, 그래서 5가 참이죠. 그러니까 not이니까 거짓이 돼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런 거 썼다고 합시다. 5 대신에. 마이너스 3도 참이에요. 0만 아니면 1, 100, 뭐 마이너스 500 다 참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수 앞에 이렇게 보통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 앞에 not을 쓰면 0만 아니면 다 참입니다. 그래서 not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거짓이었고 not이니까 참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참이 되고 나머지는 모든 수가 다 참이고 거기에다 not을 하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다 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는 5고 B는 0이죠. 근데 A가 참이고 5는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0만 아니면 거짓이니까 AND 취하면 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5와 취하면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니까 5와 취하면 1이 나오겠고요. A가 5였잖아요. 아까랑 똑같네요. 그래서 참인데 not을 취하니까 거짓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연산자와 이런 이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연산자와 그쵸?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와 같은 질을 비교하는 연산자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크기를 먼저 비교한 거 결과를 그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재밌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short circle rule이라고 해서 연산을 생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파일러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 컴파일러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좀 똑똑한 애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7행, 8행, 여기 7행과 8행에 지금 short circle rule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오화 연산자가 있죠. 근데 앞에서 참이에요. 오화 연산자는 논리적으로 오화는 알겠지만 하나만 참이면 결과가 참이거든요. 이미 참이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컴파일러가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무슨 연산을 뭐 x라는 값을 뭐
3을 더 증가시켜라. 이런 거 해놓으면 실행이 안 돼요. 뭐 그렇게 쓸 리는 없지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숏 서킷 룰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엔드 연산인데 앞에가 거짓이잖아요. 컴파일러가 뒤에 부분 실행도 하지 않아요. 보지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무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규칙이 숏 서킷 룰입니다. 오화 연산자에서 앞에가 참이면 뒤에 안 하고 엔드 연산에서 앞에가 거짓이면 뒤에 안 본다. 자, 이게 숏 서킷 룰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런 게 있다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숏 서킷 룰, 논리 연산자의 숏 서킷 룰이라는 겁니다. 자, 관계연산자랑 논리연산자를 합치면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성적 처리를 하고 싶어요. 90 이상, 95 미만, 여기 90에서 95 미만까지는 성적이 A가 나가죠. A를 출력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 예제인데. 그래서 이제 if 문 안에 보통 조건을 넣고요. 이렇게 스코어가 90에서, 스코어에 이제 학생의 성적이 들어갔나 봐요. 90에서 95 사이면이라고 이제 논리식을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에러도 나지도 않아요. 에러를 내주는 컴파일러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비교하는 연산자가,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나란히 있으면요,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합성이 있잖아요. 관계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으면 얘네 두 개 우선순위 같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면 지금 관계연산자가 지금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성이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요, 이게 이제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자, 그러면 여기 스코어가 만약에 92다. 92가 들어가면 참이죠. 참이니까 이쪽 결과가 아까 이 관계연산자에서 결과는 참이면 1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1. 자, 해서 95 참이 돼요. 전체가. 자, 근데 여기 이제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거짓인 거, 예를 들어서 80 같은 거 넣어봅시다. 80. 80이면 A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80을 넣어보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나와요. 자, 근데 95. 또 참이네요. 그 다음 100 넣어보겠습니다. 100도 A가 아니고 A 플러스잖아요. 100을 넣어보면 이번엔 참이네요. 그러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참이에요. 자, 이건 보니까 항상 모조리 다 참이네요.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만들면 안 되고요. 내가 90 이상, 95 미만이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일단 스코어가 90보다는 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쭉 가고 AND 조건을 해서 9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이 될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이렇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 논리 AND를 취해서 이렇게 공통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수학에서는 흔히 이렇게 많이 쓰지만 어떤 범위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90보다는 크고 AND 95보다는 작고, 그래서 이렇게 AND 연산, 논리적인 AND 연산을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지금, 자, 이게 지금 보면 참이잖아요. 참. 92가 크죠. 참이니까 1이 나오고, 얘도 참이니까 1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자, 이거 보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먼저. 그러니까 결과가 그게 1이 나오죠. 참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역시 참이 돼서 1, 1이 나와요. 이걸로 비교해서는 야, 92가 요 사이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97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97을 넣으면 얘 참이고, 이번에는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AND를 취하면 0이 나와요. 이게 97이 요 사이에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여기다 92 대신에 97을 넣어보겠어요. 그럼 거짓이어야 되는데, 자, 이거 먼저 하죠. 참이니까 1이 나오고요.
95랑 비교하니까 여전히 1이네요. 자, 잘못된 논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에 얘가 90에서 95 사이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if 문안에 넣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지금 스코어가 92거든요. 그럼 조건이 맞으니까 얘는 A1이 나와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항상 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97이면 이 조건이 안 맞으면 A1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A2는 여전히 나옵니다. 왜냐면 항상 참이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이렇게 항상 사실은 이 논리식은 항상 참이에요. 항상. 왜냐면 이쪽에 이제 결과가 0이나 1이 됐는데 0이 됐건 1이 됐건 95랑 비교를 하면 항상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아주 똑똑한 컴파일러는 체크를 해줘요. 경고로. 뭐, 저기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랑, 여기 이제 레프리 사이트에서 한번 두 개 정말 체크를 컴파일러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소스를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소스를 컴파일 F7 키를 누르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야, 네가 잘못한 건 내 책임 안 져. 라고 해서 특별히 뭐 경고나 이런 거 없이 다 해준대요. 그래서 뭐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한번 해보면 레프리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번째 줄과 여기죠? 13번째 줄이 이렇게 이제 밑줄이 쳐져 있고, 야, 이거 좀 실행은 했어요. 실행은 해줬지만 여기 보면 경고가 떴네요. 굉장히 똑똑하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sult of comparison of constant 95 with Boolean expression is always true. 말 그대로 자, 여기가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이 조건이 항상 1이네, 참이네 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야, 이 조건은 항상 참이야. 너 뭔가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줘. 밑에도 똑같은 오류죠.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가 똑똑하네요. 이 클랭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경고도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경고를 읽고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꾸 영어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정도의 영어를 모르면 최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장이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하다 보면 구글링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장들은 좀 익숙해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 아주 이 정도의 이제 문장들은, 오류 메시지들은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똑하네요. 이 클랭 레프리 사이트에 있는 컴파일러가. 클랭이 똑똑한 거죠. 클랭이. 자, 연산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윤년 판단 조건 이런 걸 할 거예요. 윤년 뭐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면 2월 달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 하루가 더 많죠? 해를 윤년이라고 그래요. 윤년 천문학자들이 만들었고요. 자, 윤년을 판단하는 조건은 요 세 개예요. 연도를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는 윤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딱 깔끔하게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조건이 더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는 윤년이 아니고 평년이래요. 제외를 해라 이런 거고. 근데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는 또 윤년이라고 포함시켜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365일, 66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 잘 맞나 봐요. 자, 요 세 개의 조건을 맞춰서 지금 잡아놓은 게 이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윤년을 체크하고 싶으면 이 조건을 쓰면 돼요. 자, 처음에 연도가 지금 2여라고 합시다. 4로 나누어서 이제 나머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퍼센트 연산자를 해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네요. 자, 윤년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래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는 윤년에서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2열을 100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AND를 취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400으로 나눠 떨어진 애는 윤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400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인 애들은 또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5화로. 그러니까 윤년은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 중에 하나만 맞아도 윤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논리가 나왔고요. 이 논리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혼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자 먼저 하고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우와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요 end랑 오와, end와 오와, 논리적인 end와 오와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end가 먼저 됩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전혀 괄호가 없어도 되는데, 보기가 불편하죠. 그 다음에 또 지금 퍼센트나 이런 애들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괄호가 하나도 없어도 이 괄호가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되도록 이렇게 괄호를 조금 귀찮지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고 자 근데 이제 컴파일러 따라서 사실은 또 이렇게 괄호가 없으면요 불편해가지고 경고를 내는 똑똑한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실제로 이 논리가 잘 맞는지 해보려면 요 예제를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는 예제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몇 년도가 뭐 언제가 유년인지 아닌지 바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아니면 이렇게 무슨 다른 학문에서 하는 논리를 가져다가 그대로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체크를 해두면 언제라도 유년 같은 거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자바에서도 똑같은 이런 거 다 쓰잖아요. C샵에서도 똑같이 쓰니까 그냥 이런 알고리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많은 경험을 잘 저장을 해서 검색을 빨리 해서 내가 응용해서 빨리 만드느냐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별거 없어요. 누가 똑똑하냐 누가 암기 잘하냐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누가 자기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또 혹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어디 가면 어떤 정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는